Hello everyone, welcome to class. I'm Ashley. 네, 여러분 ACT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을 맞아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ACT 시험과 관련해서 꼭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네, AC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reading, ACT reading 섹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석대로 접근을 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ACT reading 시험을 조금이라도 풀어본 학생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마 알 텐데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제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헷갈려서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시험의 성격을 잘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ACT 시험 그리고 ACT 그 중에서도 reading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시험에 임하는가가 여러분의 성공에도 굉장히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트로 영상 열심히 봐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이 인트로 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동안에도 내가 점수가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if you feel like you are consistently doing not as well as you would hope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본 시험 before you actually go and take the ACT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직전에 시험 보기 전날 전전날에도 반드시 또 시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때 돌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트로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Okay, well, let's get started. 그러면은 먼저 리딩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ACT 시험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그러고 나서 ACT reading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So ACT stands for American College Testing. Many of you may already know that.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의 핵심 교과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이제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좀 많이 하지만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이제 ACT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 내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영어 레벨도 마찬가지인데요. The same goes for the level of English that they will use, the level of vocabulary and expressions that are used in the test. 그래서 이제 표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간단하게 잠시 비교를 하자면 AC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를 볼 것이냐, ACT 시험을 볼 것이냐 둘 사이를 비교하다가 ACT 시험을 보게 된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요. S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SAT용 단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은 좀 내가 교과 과정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만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SAT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모를 수도 있지. ACT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적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따로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좀 충실했다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 ACT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좀 더 수월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moving on.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This time,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is actually tested and the different subjects inside the ACT and so on. 네, 먼저 처음으로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는가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ACT 과목이 되겠어요. So they are 아래쪽에도 나와 있지만 영어,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고요. So whatever it is that you learned in high school, you'll be seeing those concepts and those expressions and vocabularies on the ACT exam, right?
네, 과목은 그래서 English, Reading, Math, Science, and Writing is optional.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영상에서는 이제 Reading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인트로 후에. 네, 그래서 English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영어, 미국인들한테 무슨 영어 시험을 보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국어 시험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한국말 다 잘하지만 we still have to take the Korean exam, right?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어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의 국어 시험보다는 훨씬 더 문법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시험이 ACT English가 되겠어요. Reading은 뭐 it's pretty straightforward from the name, right? It's a test designed to test your reading comprehension, right? 그래서 독해인데요. Well, not only reading comprehension, but I think especially ACT is really interested in knowing your reading speed as well. 네, 굉장히 독해력 뿐만이 아니라 물론 독해 속도가 독해력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이해해낼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And you have math, science, and optional writing. So that means that you can either choose to take writing or also you have the option to not take the writing exam, right? 네, 시험 시간은 전체 시간 2시간 55분인데 그 중에서 reading 시간은, do you know? 35 minutes for 40 questions. Well, we'll be talking more about these things later on. When we talk about the reading exam. 네, 문제 형태는 multiple choice가 되겠고요. Obviously, except for writing. 감점이 없다라는 거 너무나 이 ACT 시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감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you have to use that to your advantage to get the best score that you possibly can, right? So we'll be talking more about that later as well.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이 36점 만점이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네, next point. It says all questions are weighted equally.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특별히 더 점수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더 적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this is a very simple piece of fact, but this is something that is extremely important for you to do well on the test.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리딩에서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문 읽는 속도 자체가 느려서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는 학생들도 물론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they get stuck with one or a few questions that they can't solve, right?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못 풀겠는 그 몇 가지 문제, 몇 개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All questions are weighted equally. 내가 예를 들어 3번 문제에다가 다른 문제를 풀 시간에 3배, 4배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3번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일까요?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skip or come back and guess that question later than to try and solve every single question in order.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왠지 모르게 나는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한다. 왠지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ACT, 특히나 ACT Reading을 푸는 데 있어서는 ACT English나 다른 섹션은 약간 또 전략이 좀 다르지만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CT Reading, you have to have that ability. It is a skill. 그것도 하나의 정말 능력이고 하나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든지 또는 찍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우리 펜을 잠시 켜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All questions are weighted equally.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Answer 100% of the easy questions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고
easy question을 풀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쉬운 문제고 3개 정도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10문제를 다 풀어낼 능력이 없다면 나한테는 그럴 수 있는 어떤 독해 속도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전략은 뭐냐 하면은 쉬운 문제를 다 맞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적게 할애해서 조금 더 대충 조금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갈 확률은 더 높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면은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는 거. 그냥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어진다라는 거. 네, 언제나 기억하고 answer all of the easy questions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우리가 넣고 있어야 되겠어요. No penalty for guessing.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특별히 감점이 없어요.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감점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빈칸을 남겨놓는다라는 거는 정말 that's like the worst thing you can do on ACT. You know? 왜냐? 여기 나와 있죠. 0% of the questions you leave blank are right. 왜냐하면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무조건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찍기라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3번 물론 이제 ACT는 A, B, C, D, E 이렇게 나가지만 찍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은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approximately 물론 이제 운에 따라서 운이 유독 지독해 없는 학생들도 조금은 있어요. 열심히 막 찍었는데 10개 중에 하나 맞고 계산상으로는 you should be getting 2 or 3 right out of 10 questions that you guess, right?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어쨌든 맞을 그 확률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blindly guess를 해도 4분의 1은 맞고 만약에 if you do any narrowing down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조금 cross out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정해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guess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맞을 확률은 그만큼 더 50 to 33 to 75%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This is very important. 네,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especially SAT, right? 감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한 ACT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Questions are not arranged in order of difficulty. 네, 그 레벨에 따라서 문제가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We should be the ones to determine the difficulty of the questions. 그래서 어떤 질문이 조금 더 쉽고 어떤 질문이 조금 더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none of the ACT questions are too hard. You know, am I bad for saying that? Do you hate me for saying that? 물론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difficult하다라고 하는 거는 ACT에서는 철저하게 which questions are going to take you longer to do them. 오래 걸리면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일까? We'll be talking about those things towards the end of today's video. So pay close attention. Don't go away. Okay. All right, let's keep going. It says read actively. Read as if you're interested. Stay focused.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에 ACT를 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was to read actively and what does that even mean?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ACT 시험을 계속해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Read actively. And a lot of the students obviously they go, what does that even mean, right? 그래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조금 해놓은 건데요. Read as if you're interested. I know because I know you're not interested, really, right? And stay focused. stay focused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읽으면은 그게 staying focused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read actively라고 했는데 active의 반대말은 뭔가요? That would be to read passively, right? 그러면은 또 반대로 passive reading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그냥 쭉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읽고 이제 지문 봐야지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Now I'm talking about ACT reading strategies, right? 그래서 reading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주어진 대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패시지를 읽기 전부터 우리가 take 해야 되는 그런 strategy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think about when you read different types of passages. 그래서 이제 패시지 타입별로 이 패시지에서는 주로 나한테 원하는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읽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찾아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that's what we mean by read actively. So basically, reading actively means to read with an idea of what it is that you should be looking for in your head.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읽는 거, I guess that's what we mean by reading actively. So,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은 물론 당연히 각 패시지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패시지별로 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볼 그런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that's what I'm here for, right? So that's what our classes, our lectures are here for. So,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네, 언제나 내가 그냥 넉놓고 패시브하게 그냥 you shouldn't just wait for the passages to speak to you.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for the answers actively in the passages.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Guess. Well, we just talked about that, right? Guessing is a very important strategy in ACT. Can you narrow it down? If not, guess the same letter in all blanks. Okay, this we did not talk about. Better odds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찍을 때는 만약에 물론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불상사가 종종 발생을 해요. 뭐냐 하면은 한 학생이 리딩의 4개 패시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3개밖에 못했고 하나는 10문제를 완전히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정말 맞닥뜨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찍는 게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This is not something that's been proven scientifically. So if you ask me why is that, I don't have the answer to that.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somehow people have a better chance of getting a higher score when they guess the same letter all across.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1, 4, 2, 3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letter로 찍었을 때 성공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I've actually read about this somewhere and 많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찍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완전 왕창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내가 왔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의 letter를 찍어가지고 물론 ACT는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는 A인데 여기서는 F고 But you know what I mean, right? 같은 순서의 letter를 쭉 찍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guessing도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한번 시험을 또 쳐보도록 하겠어요. Alright, now I'm going to really talk more about the reading section. reading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에까지 이야기는 ACT 전체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Now it's mostly just gonna be about the reading section. Alright, it says reading is all about pacing. I think this is the only part in our slides that I wrote all in red. 빨강색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거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Obviously, it's too important to ignore, right?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CT 시험, 리딩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봐본 학생이라면은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니네 라는 거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시간 안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time management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it's not really just about your reading comprehension, but your reading speed plays such a big role in how well you're going to do on the tes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간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So how many passages do you have? You have 4 passages, right? You have 4 passages. And how much time do you have? You have 35 minutes, right? 35분이 주어지는데 4개의 패시지가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 9 minutes, right? A little less than 9 minutes.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8분 45초인데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약 8분 정도
길면 8분 30초 정도 안에 하나의 패시지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으로 권하는 시간은 이거예요. Ideally, you know, a lot of teachers, experts, they recommend that you finish reading the passage in about 2.5 to 3.5 minutes, and that you finish answering the questions in the remaining time. 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질문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이 좀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I don't always think that this is the case. Like, you know, with a lot of my students, I feel like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읽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는 but this is only an ideal ratio. So, you know, every person has to develop their own strategy that they're the most comfortable with. 각 사람이 이제 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해 능력이라든지 또 질문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레이시오에 있어서는 이 비율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8분이 될 수도 있고 8분 30초가 될 수도 있지만 one thing you should always remember is that you should only allow, you know, a given amount of time for each passage.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패시지를 풀면서 원래는 한 8분 30초 안에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 패시지에서 15분을 썼어요. You know, I mean,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 you're probably thinking, who would do that? 8분 30초 쓰랬는데 왜 15분을 쓰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게 되는지 네,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I mean, that's why we're watching this video, right? We're watching this lecture, right?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아까의 그 시츄에이션으로 돌아가서 4개 패시지를 3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패시지에 내가 15분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얼만큼인가요? You have 20 minutes left to do 3 passages.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maybe it might be a better idea to give up on one of the passages and just try to do well on the remaining 2. 3분 동안 20분 동안 3개 패시지를 풀어야 되면은 3개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아니면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또 남은 3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둘러서 문제를 막 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사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패시지를 풀면서 한 8분 30초, 8분 이렇게 풀었더니 문제를 굉장히 많이 못 풀었다. 정말 뭐 한 서너 개, or even worse, like 4-5개 정도의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점수에는, overall score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가 그 패시지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썼다라는 거는 that probably means that it is one of the more difficult passages out of the test.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4개 패시지가 전부 다 비슷한 혹은 동일한 레벨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2개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 2개 정도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2개가 더 어렵고 2개가 더 쉽다든지 이런 어떤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험마다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나는 휴머니티즈가 제일 쉬웠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나는 프로섹션이 제일 쉽더라. 이런 식의 이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you just never know if the remaining passages that are waiting for you are gonna be a lot easier than the one that you just had a lot of problem with.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패시지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나머지 패시지가 훨씬 더 쉬운 패시지일 수도 있고 나한테 훨씬 더 편안한 패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 패시지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문제들을 다 풀었다는 그런 만족감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that's the thing that's going to hurt your score.
enormously.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패시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나머지도 그냥 같이 망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요. I just, see that all the time. It's very common. 그래서 여러분이 ACT 리딩을 푸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 패시지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은 나머지 못 푼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 That's very important actually.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늘 생각을 하는 거 늘 필요하겠어요. 네. 다음에 우리가 패시지를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 The purpose is not to understand the whole passage, but to answer questions.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시지 중에서는 뭐 social science도 있고, natural science도 있고, humanities도 있고, most of the concepts are going to be new to you. 아까 분명히 교과 과정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제들은 물론 과정 자체의 어떤 수준은 교과 과정하고 비슷하겠지만 주제들은 새로울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natural science 같은 경우 어떤 거기서 설명하는 그런 scientific concept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it's a little bit too complicated for me.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해를 하려고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정작 질문에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패시지를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인셋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져야 되냐 하면은 나는 이 패시지를 완벽하게 내가 정말 씹어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패시지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나한테는 정작 중요하다. 질문에 답을 잘 찾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거지 패시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했느냐가 반드시 질문에 답을 잘하는 것으로 그게 translate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물론 패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질문에 답을 잘 못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패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지문은 읽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o you just have to read the passage well enough to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section. And,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Skip the hard parts and difficult vocabularies because you may not even need them. Because they may not even ask you questions about those things. 나중에 가면 정말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 없지 않아요. 아니, 아까 거기서 막 두 문단에 걸쳐가지고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겨우 나한테 질문하는 거는 이게 다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네, 하나의 I don't know if you can call that a trick. I mean, it's jus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CT reading. The fact that they're not going to ask for an extremely deep understanding of all the concepts that they talk about.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한 컨셉들은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읽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정도의 이해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 되겠어요.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질문들이 어떻게 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질문을 읽으면서 아예 바로 패시지를 읽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볼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라는 거. 네,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 Practice always makes perfect, right? Okay, these are the passage types for ACT reading section. Always the reading section starts with prose fiction. Whoops, this is in the wrong order. 네, 순서는 지금 social science is next, humanities is third, and natural science is the fourth, right? 네, 그래서 이제 패시지를 내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궁금해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Different teachers, different experts, different instructors have different strategies for in which order to do the tests and to read the passages. And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to start by a passage type that gives you a hard time.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주로 어렵게 느끼는 패시지 타입은 제일 처음이 아니라 가장 뒤로 보내는 게 맞겠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a lot of Korean students they choose prose fiction as their most challenging
passage type.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패스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이지가 않고 소설을 다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설의 일부만 보여주고서는 여기서 이제 질문에 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프로스 픽션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then you should definitely make prose fiction your last passage.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굳이 프로스 픽션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거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So you can just make it your last passage. 그 다음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를 내가 여러 번 풀어보니까 나한테는 이러한 패스지 타입이 제일 쉽더라, 제일 잘 맞더라, 내가 제일 답을 찾기가 수월하더라 라고 하는 그 패스지부터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어요. 왜 쉬운 패스지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가끔씩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제일 어려운 거 먼저 할래요. 그냥 해치워버린다 이런 의미로 해치워버리려고 어려운 거 먼저 할래요 라고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 우리 엄마도 되게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얘기.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I don't know how old I look. I'm not gonna tell you, but,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 아빠 말은 맞는 말이 되게 많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가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I have seen so many students fail miserably because they decided to do the ones that is the most difficult for them. 제일 어려운 거를 먼저 해치워버리려고 그 패스지를 먼저 푸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페이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부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패스지부터 딱 하려고 보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한 8분 30초 정도 지나면 넘어가라고 했지만 그게 또 마음같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지도 내가 알아. 왜냐하면은 패스지를 다 읽었는데 질문에 답을 못하면 아깝잖아. 읽은 게 아까워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원래 늘 어려워하던 패스지 타입이니까 뭐 시험장에 간다고 더 쉬워지지 않아요. You know, if it's always giving you a hard time, it will give you a hard time on the real test day, right?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첫 번째 패스지에서 한 15분,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한 20분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15분 썼는데 패스지 3개 남았는데 you have 20 minutes left. You're screwed, basically.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쉬운 패스지부터 먼저 공략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지만 I do this because, even if I do this, a lot of people don't listen to me. And I hope you're not one of them. Okay? So, 패스지 타입에 대해서는 각 패스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한테 쉬운 패스지를 먼저 하자. 어려운 걸 제일 나중에 하자.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ACT 시험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ACT 리딩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지 타입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타입별로 특징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패스지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렉처에서는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reading question 타입에 대해서 각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ll be all for this lecture and I'll see you soon in the following lecture. Bye!